탱크고 포고 방사포고 자주포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발이면 끝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총이 없을 때 칼이 최고였지만 총이 나오고 난 뒤에 칼 든 사람 100명을 총 든 사람 1명이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양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드를 한국에 사방팔방으로 쌓아야 되는데, 자, 미국이 자기들 부대가 자기들 돈으로 사드를 들고 오겠다라는데도 지금 전 세계에 사드가 5대밖에 없고 4대는 미국에 있고 그 미국에 있는 나머지 한 대 새로 만드는 걸 한국에 들고 오겠다는데 그건 자기들 돈입니다. 2조짜리입니다. 그런데 전 아닙니다. 앞으로 만약에 사드가 너댓 개 더 필요해서 2조짜리를 몇 개를 사가지고 오겠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나라가 월남신 망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그걸 하니까 어제 또 군에서 총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영자력 핵 잠수함을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요, 핵 잠수함에는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곧바로 핵무기로 전화될 수 있어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미국은 절대 한국에 핵 잠수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안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미 김정은에게 우리는 밀렸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안보를 얼마나 튼튼하게 해 나갈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 비리를 저지르는 도둑들은 무기를 자주 개발하겠다면서 1년에 40조의 국방 예산에서 수억만 조를 생계형 비리래요. 생계형 비리. 생계가 좀 많이 되네요. 요즘 장관들 중에 1년에 생계 비용이 5조 들어가는 장관 후보자도 있더만.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나라 국민들의 한 40%는 중국하고 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은 더민주당이 대선 전략 때문에 아직 쉽게 결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드 반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도 그렇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6.25 전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 더민주안에는 전시작전권을 이양받는다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넘겨받는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 단순히 전쟁이 났을 때 작전을 한국이 지휘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주한미군의 지휘가요, 위팔군이 있고, 위팔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유엔이 겸임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6.25때. 그래서 자동으로 위팔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또 한국과 미국 간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연합사를 만들어서 한미연합사 사령관까지 하고 있습니다. 3중의 시스템으로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휴전을 하려 하니까 휴전에 끝까지 반대해서 우리는 휴전의 협정에 당사자로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휴전 협정은 미국의 클라크 사령관과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의 중공군의 평덕회 이 3명이 한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휴전을 반대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뭘 얻어냅니까? 이 주한미군이 일정하게 주둔을 하고 한국군을 무장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걸 얻어냈습니다.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었고 유지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신 나간 국민들의 30~40%가량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야당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승리하면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주한미군은 곧바로 나가겠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보면서 너들은 우리한테 물건은 다 팔아먹고 미국 내 호텔 텔레비가 다 삼성에서 LG에서 오는 거잖아. 그런데 너들은 우리한테 상응한 부담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줘야 되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지키든가 우리가 필요하면 상응하는 비용 부담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레이는 그것보다 온건하게 이야기하지만
입장이 크게 다르진 않고 미국 국민들의 전체 정서라고 봐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년 연말까지 님이랑 내미랑 하면서 그냥 돌리고 앉았으면 미국 그냥 사드 배치 철회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로 후려지고 지금 미국이 일본에 벌써 사드 레이더, 호대는 없이 레이더만 두 군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요토부에 하나 있고요. 하나는 아오모리에 있습니다. 일본에 사드가 있는데 그게 2000km 이상을 보고 있는데 굳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8월달에 한번 보십시오. 목함 지뢰니 뭐니 해가지고 북한하고 전쟁 위기까지 갔는데 미군이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을 보내고 하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중국의 천안문 강장 강무에 올라가서 우리와 싸웠던 중공군의 사열의 옆에 시진핑 옆에 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은 한국이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느냐 안 하느냐고 한번 던진 겁니다. 여기서 배치 안 하면 곧바로 미군 정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저는 월남을 기억을 합니다. 자, 미군이 월남에 가서 전략을 잘못 써서 민심을 잃어내면서 엄청난 돈과 6만 명의 희생을 낳으면서 점점 희생이 커지니까 철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철수의 명분으로 72년에 파리 협정을 맺어가지고 키신저하고 레드토가 돼서 둘 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때 월남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75년 4월 30일 날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곧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미군이 월남에 비행기만 1,300대,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줬습니다. 월남에 온갖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 군사력 4위의 국가로 월남을 만들어 놓고 왔지만 월남의 지도층이 썩고 월남의 국민들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훨씬 약한 월명에 무기를 다 내주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요즘 휴양지로 유명한 월남 다낭이 그때 처음 무너진 17도선, 우리 휴전선 같은 17도선의 가장 첫 도시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나라가요, 이제 미군이 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이 지금 노리는 것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미국을 평화협정에 끌어냅니다. 오바마가 1월 달에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반대해서 그것이 좌절되었어요. 북한하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주둔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군이 해체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주한미군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은 수교하게 되고 그러면 한국하고 북한하고 둘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할 거라고 보십니까? 자, 이 나라 국민들이 이 나라의 자부심과 욕심으로 충만해서 죽어도 지켜야 되겠다고 하고 있고 이 나라의 상류층들이 정말로 도덕과 양심으로 무장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데요. 이제는 무엇이 보수인가, 무엇이 애국인가에 대해서 막연한 종북 척결을 넘어서서 누가 사람을 보고 믿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보수라는 어떤 새로운 가치, 안보를 어떻게 튼튼하게 만들 것이냐. 이 나라 젊은이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어떻게 이 나라의 자부심을 갖도록 나라에 감사하도록 경제, 사회 정책을 만들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의 가치를 전국민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무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부패한 국가는요, 그건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것은 부패 때문에 존재합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된 것도 부패 때문입니다. 장기에서 국민 간 정권이 소수 공산당에 무너진 것도 부패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나라를 살리느냐 살리지 않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소수의 십자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십자군 여러분들께 달려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예술 정신으로 무장하셨어요. 지금까지 이 나라를 바라보는 보수와 애국의 관점을 변화시킨 채 새로운 시각에서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